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대박이 나는, 그것도 잠깐 대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막 10년 이상 대박이 나는 그런 류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류의 학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학원업에 몸 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동네 학원 장사에서는 성공을 하는구나. 동네 장사로는 성공을 하는구나. 예.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초짜는 아니고, 좀 큰 이름 있는 그런 학원에서 어느 정도 몸 담다가, 10년 이상 몸 담다가 나와서 자기 브랜드로 자기 학원을 차리는 그런 경우예요. 일단 이런 선생님들은 가격도, 그러니까 학원비도 프랜차이즈 학원에서 받을 만한 그 정도의 가격을 받습니다. 예, 높이 받지도 않고 그냥 프랜차이즈 일반 그런 학원에서 받는 그 정도의 교습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개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요런 류의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대리만족이라고, 본인의 자식들은 큰 학원은 보낼 뭐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뭐 자식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나 아무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가성비를 너무 따지거나 뭐 아무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큰 학원은 못 보내지만 그 큰 학원 출신의 원장한테 배운다 이거죠. 그 선생한테 배운다 이거죠. 그런 심리적인, 그래서 마치 그 학원을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본인의 자식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류의 선생님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 류의 선생님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학원비, 그러니까 돈 때문이야. 돈 때문. 왜 돈 때문이냐? 보통 요런 큰 학원에서 이제 일하다가 나와서 자기 학원 차리신 이런 선생님이 주위의 학원과 비슷한, 주위의 이제 프랜차이즈 학원과 비슷한 그런 그 교습료를 받고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프랜차이즈 학원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재비를 내야 합니다.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 지사 아니면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주 수입원이 바로 그 교재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교재비라고 안 그러고 다른 이름을 붙였던데, 그러니까 교재비 플러스 그 음원이나 그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이제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예전만 해도, 그러니까 8년 전이죠. 제가 그 해법영어 시작을 할 때만 해도, 프랜차이즈 하고 시작할 때만 해도 교재비가 22,000원. 예. 매일매일, 아니, 그러니까 매달 내야 되는 교재비가 22,000원인데, 그 속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그거까지도, 이제 온라인 자료 그거까지도 이제 포함한 그런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가격이 한 35,000원 됩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들도 그거를,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게 책값을 학원비에 포함을 시키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책값을 이제 따로 받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책값이 포함된 그런 학원보다는 책값을 따로 받는 그런 학원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학원에서의 책값은
매달 나가는 금액이란 말이야. 매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원이 만약에 뭐 초등부가 20만 원이다. 월화수목금 주 5회 나오고 2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책값까지 같이 이제 묶어져 버리면 이게 23만 5천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책값은 따로 받아요. 그렇지만 책값을 매달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굳어진 가격이란 말이에요. 예, 굳어진 가격이란 말이에요. 매달 이걸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왜? 프랜차이즈 이런 데는 좀 많이 가르쳐 주면서 좀 저렴한, 뭐 박리담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학원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런 식의 학원도 비싸죠. 여기다가 몇만 원 더 보태면, 정말 이름 있는 학원을 다닐 수 있어. 근데 그 이름 있는 학원을 다니면 차를 꼭, 셔틀버스를 꼭 타요. 그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상차감과 하차감이 있다고. 예, 다른 애들 쫙 보는 데서 나 혼자 큰 차가 내 앞에서 딱 섰어. 그리고 내가 딱 타. 애들 보고, 안녕, 난 학원 간다 하고 차를 타. 이게 기분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한 5만 원 더 내면은 큰 학원 다닐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계산이 생겨가지고, 예, 그 책값을 따로 받는, 따로 매달 내야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학원을 좀, 어, 그런 학원을 좀 뭐랄까 부모님들이 좀 뭐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좀 선호하지 않는다 할까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다른 브랜드가 없고 그냥 본인 브랜드로 이걸 시작하는 그런 선생님들은 시중 교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시중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교재로 다 커리큘럼을 짜고 다 DP를 해놓고 막 이래요. 시중 교재는 이 선생님이 종전에 뭐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받는 가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같은 20만 원을 만약에 받는다고 해. 같은 2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 시중 교재를 쓰는 이 선생님은 책을 매달 바꾸지 않습니다. 시중 교재 한번 사잖아요. 그러면 빠르면 한 두 달, 뭐 빠르면 한 두 달, 아니면 대부분 한 석 달, 뭐 이렇게 책 한 권 가지고 석 달, 뭐 물론 책 한 권은 아니죠. 뭐 문법책, 독해책 뭐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튼 그 한 서너 권의 책을 한번 구비를 해 놓으면 그거로 한 서너 달 간다는 거예요. 서너 달. 그 책으로. 그러니까 책 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값도 엄청나게 싸. 책 한 권당 한 만 원? 뭐 요 정도. 그래서 네 권 사면 4만 원이고 세 권 사면 3만 원이에요. 시중 교재는 책값이 싸다고요. 프랜차이즈 교재처럼 비싸질 않고. 그러니까 엄마가 느끼는 거는 학원비가 20만 원이고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책을 사는 이런 느낌. 그 책값도 비싸지도 않은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가성비가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예, 그냥 프랜차이즈 안 끼고 자기 이름 걸고 하는 대형 학원 출신의 그런 선생님을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동네 학원에서 뭐 교습소를 차리건 아니면 공부방을 차리건 이렇게 좀 작게 시작을 해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애들이 정말 바글바글 거리면서 또 상대적으로 또 학원비도 저렴하니까 잘 안 끊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녀요. 그리고 이런 류의 선생님은 중고등도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프랜차이즈 학원의 선생님은 약간 이 선생님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가르칠 수 있나 이렇게 엄마들이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왜 프랜차이즈가 주는 그 인상이 초등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도 이 학원에 계속 넣어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대형학원 출신에 혼자서 이제 하면서 공부방이나 이런 걸 차린 그런 선생님들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더 잘 가르쳐. 예. 이러니까 이 선생님들은 엄마들이 한 6년, 7년 맡기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선생님들은 체력이 받쳐주는 한 그 동네에서는 계속 대박 행진을 해 나간다.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프랜차이즈를 하는 선생님들의 케이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많은 프랜차이즈에서 정말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것도 1, 2년간 대박이 아니라 막 십수년간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교습소 아니면은 공부방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특징은 거의 다 학원비가 쌉니다. 학원비가 싼데 그 학원비에 책값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싼 것이 이제 엄마들로 하여금 이 학원은 가성비가 있는 학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선생님들도 싸다고 막 아무렇게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싼데도 정성 들여서 가르치는 이런 원장님들이라니까요. 코로나를 중심으로 이게 학원비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살기도 팍팍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학원비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어떻게 되냐면 엄마들이 그냥 학원 자체를 안 보내버리는 거지. 왜? 너무 비싸니까. 단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학원비가 좀 싸면 그래도 학원비가 좀 싸고 가성비가 있고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단일 엄두를 냅니다. 그러면 이 학원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되나 보면 대부분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원장님들은 프랜차이즈 원장님들은 학원비에 책값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학원비에 책값이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2, 3만 원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2, 3만 원을 안 올리는 게 더 좋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면 돈이 더 안 붙고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돈이 붙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보통 대박 행진을 해 나가는 원장님들은 초등학생의 경우 20만 원이 안 된다. 책값을 포함해도. 그리고 중학생인 경우 20대 초반? 그러니까는 그걸 포함해도 20대 초반. 그 정도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하면 정말 많이 옵니다. 이 정도 하면서 선생님이 완전히 초짜도 아니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이면 정말 엄마들이 이런 학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정도 이제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프랜차이즈 학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가격은 싸지만 열심히 가르쳐 주시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정도를 받거든요. 이제 교습소를 하는데 교습소 사이즈가 좀 커. 좀 한 20평? 뭐 그 정도 되는데 교습소를 하시는데 아니구나. 그분은 학원이구나. 학원을 하는데 혼자 하시는데요. 가끔씩 이제 딸을 알바로 쓰면서 혼자 하시는데 이분은 너무 젊었을 때서부터 공부방을 하셔가지고 전과목 공부방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분이라 수학도 잘해. 수학도 잘 푸셔. 막 한 중학교 것까지는 그냥 그래서 투웨이로 한다니까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런데 이 원장님의 전공은 영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야. 제2 외국어야.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셔. 그런데 가격을 그렇게 받으셔. 그렇게 받는데 만약에 영어 수학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10,000원, 10,000원씩 빼주기까지 하셔. 근데 거기다가 더 대박은 나는 이 원장님을 보고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걸 느꼈는데 뭘 하시냐면 봉고차가 있거든요. 이분은 봉고차가 있는데 그 봉고차로 아침에 애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가 가까우면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 좀 멀리 사는 애들 아니면 뭐 학교가 몇 정거장 안 돼도 그래도 아침에 바쁜데 걸어가는 것보다는 태워다 주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태워다 주는 거예요. 봉고차로. 예. 그러니까 아침에 엄청나게 바쁜 거야. 봉고차로 몇 탕을 뛰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원하는 애들은 본인의 학원 다니는 애들에 한해서 다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알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서비스인 거야. 서비스. 본인의 학원을 다녀줘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다니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한 해, 두 해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대박도 줄곧 나는 그 원장님들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좀 큰 학원에서 오래 있다가 나와서 동네 학원 차렸는데 수강료를 프랜차이즈 정도, 학원 정도 받으시면서 열심히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을 하시는데 학원비에 책값을 포함하시는 분, 학원비에 책값을 포함했는데도 와, 확실히 저렴하다 라는 느낌을 부모로 하여금 받게 하는 그런 선생님.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 좋은데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 하나를 더 해줘. 예. 그러면 부모님으로서 학원비도 저렴한데 그런 것까지 해주면 예. 그 학원을 안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튼 오늘은 예, 요런 이야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